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5년 1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요. 각 계열사 상황, 또 앞으로 전망이랑 리스크까지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신한지주, 현재 상황하고 또 미래 가능성을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그 주요 재무 상황, 시장 평가는 어떤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25년 1분기 실적부터 볼까요? 그룹 전체 순이익이 1조 4,883억 원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네요. 출발 괜찮은데요? 네, 맞아요. 이자 버는 자산이 좀 꾸준히 늘면서 이자 이익은 소폭 증가를 했는데 다만 카드 수수료 수입 같은 게 좀 줄면서 비이자 이익은 다소 좀 줄었습니다. 이자 쪽은 괜찮은데 비이자 쪽이 조금 아쉬웠군요. 네, 그렇죠. 근데 비용 관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그 영업이익 경비율, CIR이라고 하죠. 네, CIR. 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서 운영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냐는 건데 이게 37.3%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용 관리는 잘 됐는데 아까 그 실적 자료 보니까 대손 비용률은 조금 오른 것 같던데요. 41bp, 0.41% 맞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0.41%로 작년 동기보다 0.03%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대손 비용률이라는 게 앞으로 혹시 못 받을 돈이 생길까봐 미리 쌓아두는 돈, 충당금 비율이거든요. 네네. 이게 올랐다는 건 아무래도 고금리라든지 이런 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미리 좀 대비하고 있다. 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비 차원이군요. 그렇죠. 다행인 건 그 핵심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은 오히려 13.27%로 개선됐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게 규제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서 재무 안정성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전체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자회사들이 잘 해줘야 그룹 전체가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핵심인 신한은행 실적이 아주 좋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신한은행이 1분기에만 순이익 1조 1281억 원. 와,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5%나 늘어난 겁니다. 이야, 21.5%요? 대단하네요. 네, 대출 자산도 잘 늘었고 그 IB 수수료 같은 비이자 이익 부분에서도 성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부실 채권 비율, 고정 이어신 비율도 0.31%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와, 은행이 정말 든든하게 받쳐주네요. 근데 반면에 신한카드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순이익이 1,357억 원이면 26.7%나 감소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신한카드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신규 고객 유치하려고 마케팅 비용도 좀 늘었고요. 또 대손 비용 부담도 좀 증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었군요. 네. 다만 직전 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컸던 걸 생각하면 실적 자체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한투자증권은 아주 좋았어요. 증권사는요? 네, 상품 운용 수익 같은 게 늘면서 순이익 1,079억 원, 작년보다 42.5%나 증가했습니다. 와, 42.5%. 네. 네. 그 외에 신한라이프나 신한캐피탈 이런 다른 자회사들도 그룹 실적에 다들 힘을 보탰고요. 그렇군요. 증권사 실적이 눈에 확 띄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봐야 할 텐데요. KB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전체 순이익은 한 4조 8,7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목표 주가는 8만 3천 원을 제시했더라고요.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그 목표 주가는 잔여이익 모델 RIM이라고 부르는 평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RIM요? 네, 좀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자기 자본 비용 이상으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초과이익이 있잖아요. 네. 그걸 현재 가치로 다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아하, 초과 이익을 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목표 주가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67배, 주가 수익률 PER은 8.1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PBR이 0.5배 수준이니까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라는 거죠. 네, 그렇죠.
상당히 낮죠. 네.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상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한 8.5% 정도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1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2분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손 비용이나 비이자익 부진 같은 게 계속 좀 걸릴까요? 1분기 흐름이 좋았고 또 자본 비율도 안정적이라서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손 비용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또 카드 수수료 같은 비이자익 부분이 얼마나 좀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도 계속 봐야 하고요. 네, 맞아요. 요즘 금융주, 특히 은행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주환원 이야기잖아요. 신한지주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PBR 1배 미만인 걸 개선하라는 시장 요구가 크죠. 신한지주도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주주 가치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좋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항상 리스크 요인은 짚어봐야 하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경기 둔화가 혹시 예상보다 좀 심해지면 추가로 대선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둬야 하고요. 네. 또 빅테크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부동산 PF 관련 잠재 위험도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서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 PF 리스크도 여전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를 들어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경영 환경 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신한지주, 탄탄한 이익 창출 능력하고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적은 좋은데 경기 불확실성이나 경쟁 심화, 내부 통제 강화 같은 숙제도 안고 있다. 하지만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이랑 잘 나누면서 동시에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한지주가 이런 시장의 기대와 또 현실적인 과제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신한지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랑 또 현재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각자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